우리는 미국 전문 간호사입니다. 김은영, 안윤선, 정재희 지음, 정재희 낭독. 턱걸이로 대학원에 입학하다. 나는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 서부 지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위해 다른 주로 터전을 옮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로스앤젤레스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매력적인 도시이기도 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원 MP 과정 위주로 지원을 했으며 단지 인원을 많이 뽑는다는 이유로 가정전문 MP 과정을 선택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20명을 뽑는 급성의료 MP 과정보다 30명을 뽑는 가정전문 MP 전공 과정이 그나마 경쟁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생각해보면 항상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나로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전공의 특성상 졸업 후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때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어디든 꼭 붙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현지 간호사인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유리할 것 같은 학교들을 모두 찾아보았다.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립대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학비가 비싼 사립대는 비교적 경쟁이 덜했다. 비싼 학비로 빚더미에 앉더라도 이건 투자다. 미래를 위한 투자. 학비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지. 일단 붙고 보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MP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모두 지원했고 그 중에는 합격할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았던 UCLA가 있었다. 대학원 지원서들을 모두 보내놓고 기다리던 어느 날 UCLA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지원자 중 대기 3번인데 대기 1번과 2번이 모두 타 대학원에 간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턱걸이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알짜배기 아닌가? 어찌되었든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MP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막상 붙고 보니 학비가 덜컥 걱정이 되었는데 아빠가 미국 학교들은 조교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곳이 많다며 조교를 알아보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UCLA 대학원은 조교로 지원을 하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특히 UCLA MP 프로그램은 UCLA 병원에서 일하는 RN들이 많았는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조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조교로 뽑히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다. 유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뿐인데 조교 월급도 받고 등록금 혜택도 받을 뿐더러 월급에 대한 세금을 신고할 사회보장 번호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회보장 번호를 제출하여야만 임시 간호사 면허를 정식 면허로 바꿀 수 있었으니 정식 면허가 요구되는 대학원 지원 시에는 사회보장 번호를 받는 것이 필수이다. 앞서 언급했듯 유학생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교내에서 일하는 방법뿐이다. 교내라면 어떤 일자리도 상관이 없다. 나는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교내 식당, 주차장 인력 보조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사실 조교 및 연구 조수가 가장 꿀같은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싶다. 사회보장 번호뿐만 아니라 경력과 월급 모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운이 좋게 조교로 뽑혀 사회보장 번호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 내가 사회보장 번호를 받은 경로는 연구 조수를 통해서이다. 본격적으로 MP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름학기 동안 선행 이수 과목을 수강하던 중 한국에 계신 목욕 교수님의 후배분이 UCLA 간호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셨다. 마침 한국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셔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연구 조수가 필요하다는 말에 바로 지원을 하였고, 이렇게 조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회보장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아무튼 학생 시절 나의 생계는 조교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었기에 목숨을 바쳐 조교 일을 열심히 했던 덕분일까? 담당 교수가 그 후에도 나를 조교로 지정해 주어 졸업할 때까지 조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이 미국 땅에 그래도 UCLA 소속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참 좋았다. 드디어 적성을 찾았어. 간호대학 학생 시절 노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 대가를 MP 공부하면서 치렀다. 해부학, 약물학 모두 기본인데 왜 일이 생소하던지. 또한 UCLA는 쿼터제였기 때문에 한 달 강의 후 시험을 치르고 돌아서면 또 다시 시험 기간이었다. 이제야 말하지만 대학원 생활 내내 입이 헐고 눈 떨림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수능이나 대학 전공을 공부하던 것과 매우 달랐던 점은,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점점 MP가 하는 일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멋진 MP가 되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드디어 적성이라는 것을 찾은 느낌이었다. 한국간호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바로 임상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졸업생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경험한 대학원 MP 프로그램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조금 달랐다. 이 프로그램을 졸업하면 실전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와 트레이닝을 시켰다. 학기를 거칠수록 내가 MP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었다. MP로서 알아야 할 지식뿐 아니라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지, MP로서 알아야 할 의료 정책 외에도 MP 면허 등록 서류, 처방권 신청, 의료 과호보험 신청 등까지 세세히 배울 수 있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UCLA임에도 불구하고 난 간호대학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강당에서 수업을 듣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 행보를 2년 내내 반복하였기 때문에 지상의 캠퍼스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조원들이었던 동기들 외에는 대화도 거의 없었고 늘 강의 듣기에 바빴다. 친구는 유일하게 한 명 사귀었는데 나와 비슷한 처지의 홍콩 출신 동기였다. 그 동기와는 지금 함께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후회되어 조언하고 싶은 점은 대학원 동기들이 나중에 소중한 인맥, 서포터가 되기 때문에 서로 많이 의지하고 관계를 맺어 놓으라는 것이다. 실습은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기회.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한인 인구가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많은 한인 인구 덕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학생을 찾는 병원의 수요가 많다며 담당 교수가 수월하게 실습지를 구해주셨다. 실습지가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습지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나도 실습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동시에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일자리 제의가 들어왔지만 내가 가고 싶었던 새로운 곳에 취업을 했다.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곳인지, 잘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간호학생으로 실습을 할 때 응급실은 나와 맞지 않은 것을 단번에 느꼈다. 완벽주의자 성향이 살짝 있는 나는 급한 불만 끄고 병동으로 올려야 하는 응급실은 맞지 않았다. 세세한 디테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 내과계 중환자실을 그런 면에서 선택한 것도 없지 않다.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는 중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조금 외로웠다. 내원 환자도 매력 있지만
애초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외래에서 돌보는 가정 전문 NP 과정을 선택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고 나의 진짜 적성을 찾았던 것 같다.